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제290회 제1차 정례회를 6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총 19일간의 회기를 개최하고 시 교육행정질문과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일 열린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장현주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으며 이경호 의회 운영위원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장현주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노사 상생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에서 20대 청년이 산업안전재해로 사망했다며 산업재해를 포함해 중대 재해로 인한 죽음은 우리 사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발생한 사회적 타살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 의원은 광주시는 조속히 조례를 제정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환경 취약 분야의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만이 아니라 광주형 노동안전보건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만들어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이경호 의회 운영위원장은 광주광역시 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안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 소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화재 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비상소화장치 설치 유지 및 관리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만 11세부터 18세까지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 수당을 지원해 여성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관내 주차난을 해소해 주차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주차 공유 지원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생 유권자에게 참정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참정권 교육 활성화를 위한 광주광역시 교육청 참정권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5일과 16일 열린 제2차, 제3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6월 15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학실 의원과 임미란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김학실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김 회장이 지난해 말 선거 당시 출연금 6억 원 납부에 동의해놓고 취임 후 2억 원으로 삭감한 것은 출연금 때문에 출마를 포기했던 타 후보의 출마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며 시 체육회장의 출연금 및 위원회 권한에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출연금 집행 용도 또한 회장 활동비로 구체화시켜 열악한 시체육회의 재정 여건을 위해 출연하기로 한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꼼수 출연금에 대해 비판했고 이에 광주시는 민선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엄중하게 관리 감독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으로 임미란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5월 28일 착공한 시립수목원 설계에는 수춘천 생태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광주시립수목원을 관통해 흐르는 수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임 의원은 수춘천이 악취와 함께 수질이 매우 나쁘고 시냇물 줄기처럼 초라한 상태로 하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의 상태로 있는 것보다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자연 친화적인 하천으로 수목원과 함께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16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광란 의원과 김점기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김광란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달 GGM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외부 기관의 어떠한 경영 간섭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결의했다며 주주총회에서 이런 결의안이 나온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상법상 주식회사로 치부하고 소유권과 경영권이 나뉘어 있으니 경영에 간섭 말라는 말에 광주시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광주시가 GGM이 노사민정 대타협의 상생형 일자리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점기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자치구간 경계 조정에 대해 시와 구청 및 의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광주 전체가 동반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치구간 경계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자치구간 경계 조정이 주민 삶과 무관한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논의돼 왔다며 이제는 정치 논리를 벗어나 시민의 입장에서 광주의 미래라는 큰 대의적 측면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8일 열린 제4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임미란 의원과 김광란 의원의 교육행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임미란 의원은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광주 지역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이 인구 1000명당 3.61명으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광주시 교육청은 아동학대 의무자 교육에만 치중하고 현황 파악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은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임 의원은 교육청 아동학대 업무가 예방교육과 신고 의무자 교육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아동학대 예방, 대응, 대책 수립을 위한 전담부서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교육청은 광주시와 경찰청,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효과적인 아동학대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김광란 의원은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코로나19에도 방역 물품, 급식 꾸러미 등을 지원받지 못한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많다며 광주시 교육청은 대안교육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혜학교 학생들의 경우 주소지가 광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급식비조차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시교육청은 학교 내 학생들만 교육청 소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하고 광주 안에서 생활하고 배움을 열어가는 모든 청소년들에 대해 교육청이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9일 열린 제5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서 최영환 위원장은 2019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했습니다. 이경호 의회 운영위원장은 광주광역시 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과 광주광역시 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은 광주광역시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했으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박미정 위원장은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했습니다.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은 광주광역시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했으며 산업재해 근절과 안전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했습니다. 김학실 교육문화위원장은 광주광역시 내 학교 학부모회에 유치원을 포함해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